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리가 상승할 때 가장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최근 부동산 주식시장 모두 너무 안 좋고 대출이자만 올라가는 상황이죠. 이럴 때 알아두면 유용한 두 가지와 최근에 유행하는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은행은 고객들이 저축을 하면 이자를 주고 그 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해줘서 그 이자로 돈을 번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그동안에는 은행에서 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예금이자를 대출금리보다 더 많이 내리고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대출이자를 많이 올리고 예금이자를 적게 올리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도 금융기관의 지나친 예금과 대출 차이로 벌어들이는 예대마진을 제어하기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있었는데요. 8월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각 은행별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공개되고요. 금리 차이가 클수록 은행에서 남기는 이익이 크다는 뜻인데요. 현재는 8월달 기준으로 KDB 산업은행이 가장 차이가 적고 토스뱅크가 가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지만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요. 하지만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소비자들의 정보 공유가 빨라지면서 요즘에는 은행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금리 인상 발표가 나면 다음날 바로 예금금리를 올리는 곳도 생겼습니다. 바로 얼마 전 기준금리를 한 번에 2단계 올려서 10년 만에 3% 금리가 됐죠. 그런데 곧바로 연이율 5.5%의 예금 상품이 나왔는데요.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안 좋고 대출이자 상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해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고 미국은 내년까지 4.75%에서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금금리는 오를 텐데 새로 나오는 고금리 예금 상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저축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아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셔서 저축금액, 저축예정기간 선택하시고 검색하면 600개에 가까운 예금 상품이 쭉 나오는데요. 저축은행이 금리가 높아서 앞쪽에는 주로 저축은행들이 나옵니다. 세전, 세후 금액까지 계산돼서 나오고요. 저축은행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고 예금 가입이 쉽게 가능하니까 과거에 비해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저축하기가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20영업일이 지나야 또 다른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적금 들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금 계좌 개설해서 저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빠르게 금리 인상이 예금 금리에 반영되면서 새로운 재테크가 유행하게 됐는데요. 기존의 예금 통장이나 주택 청약 통장이 있는 분들이 예금 담보대출이나 주택 청약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최근에 나온 고금리 예금에 넣고 금리 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최근 1년간 급격히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이자 차이로 수익을 얻는 방법과 똑같이 이제는 고객들도 이런 차이를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는 건데요. 예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과거에 가입한 이자의 1% 정도의 적은 가산금리만 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저금리 예금으로 2%대로 대출을 받아서 4, 5%의 예금에 넣으면 바로 2% 이상의 금리 차익이 생기고 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 있지만 요즘 주택 청약 통장으로 집 살 일이 거의 없죠. 전국의 주택 청약 예치금이 105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자율은 고금리 시대에도 6년째 1.8%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아껴뒀던 청약 통장을 허무하게 해지하기도 아깝고 그냥 내버려두면 고금리 시대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역시 예금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청약 저축금액의 95%까지 주택 청약 담보대출을 받아서 고금리 예금에 넣으면 금리 차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 저금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예금에 돈을 저축해 놓은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젊은 분들은 저금리 시대에
20대에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로 재테크를 하신 반면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차곡차곡 은행에 저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젊은 분들은 금리 상승 시기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적게 느껴지겠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경제 방침에 따라 당분간은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시기라서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자주 이용하셔서 적은 금액이더라도 당분간은 저축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